설 연휴에도 팽팽한 여야 상황, 국회팀 최동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여당 상황부터 볼까요? 요즘에 여당의 공세가 상당히 셉니다. 예,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서 헌법재판소로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이들 모두 과거 행적과 정치적 연관성 논란으로 헌재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람 중에서 유독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공세가 세더라고요. 일단 헌재 소장을 대신하고도 있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때문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설을 헌법재판소가 공식 부인했지만 2011년부터 여러 차례 SNS를 통해서 사적인 대화와 가족의 안부까지 물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견제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부각해서 헌재 심판 정당성에도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보면은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현재로선 결국 이재명 대표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와의 야권을 향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친기업 노선 전환이나 기본소득 재검토 등 실용주의 정책도 상습적인 말바꾸기라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정리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일단 단단할 것 같았던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일 대우가 다소 흔들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계엄이나 탄핵 등 야당에 크게 유리한 전국에서도 여당의 추격을 허용한 결과인데요. 무엇보다 이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평가가 치명적입니다. 비명계 인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실용주의 노선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현재로선 당내 마땅한 대체 주자가 없는 만큼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만 확보된다면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비명계 역시 당장은 이 같은 이 대표 전략과 충돌 지점은 없어 보이고요. 때문에 당분간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그칠 공산이 크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그건 대처적인 얘기고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전략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실용주의가 정책이라면 정치적으로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세울 걸로 보입니다. 당장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건 역시 이 같은 맥락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뭐 일극체계 체제라고 할지 아니면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동시에 당내 불협화음을 추스리는 통합 메시지를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가장 큰 고민인데요. 선거법 항소심 재판 전에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게 최선이고요. 여기에 내란 특검법 같은 탄핵 정국을 끌고 갈 만한 추가 동력이 절실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지지율 하락 사태 같은 역풍은 피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희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